예, 수풍적인 사주세상. 오늘은 2019년도 첫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명리를 이용해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머니는, 자, 내가 어머니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자식이 있죠. 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 입장에서는 나가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됩니다. 또 나가 이제 자식일 경우에는 요래가 어머니가 됩니다. 오행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걸 이제 상생이라고 해요. 생자를 씁니다. 이렇게 나를 생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생을 했으니까 자식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은 식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나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지? 여기가 나 입장 된다면은 나를 낳아준, 해준 사람을, 어머니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여기 어머니인데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주로 이제 보면은 젊은 엄마들이 오시면은 요즘 자녀들이 좀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얘기하면은 말을 잘 들어요. 부모를 옛날에,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에서는 그지 뭡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대꾸를 안 하죠. 싫어도. 지금은 이제 자율화 시대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 개성의 시대니까 서구화돼 가지고 부모님한테 할 말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겪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떤 문제가 많나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자녀 입장에서 엄마한테 원하는 것, 이게 상당히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요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날 낳은 사람이 엄마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걸 그냥 이게 어머니니까 사주에 이게 인성이라는 놈이 있으면은 뭐 어머니 덕이 있는 거고, 인성이라는 부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혹시나 철학원이나 무속인, 흔히 보살이라 하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어린 애들 보고 이거 팔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인성이라는 게 엄마가요 2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한테 엄마가 2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풀었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나, 새로운 엄마가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죠? 나의 아버지가 다른 데 또 엄마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흉하죠. 그래서 또 팔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인데 전혀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어떤 관계냐면은, 자, 이게 주는데, 생이란 것을 글자를 좀 크게 해서 가면은 나한테 주는 거야. 꼭 낳았다만 생이 아니고, 그지? 낳았다만 해서 날 생자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엄마란 존재는 나한테, 자녀한테 주는 존재예요. 그지? 그래서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옷도 주고, 또 하나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 그지? 그게 정신 문제죠.
정신, 교육은. 이런 문제까지를 나한테 주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 즉 나한테는 엄마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편한 존재죠. 예, 다 주니까. 그냥 받고 싶죠. 그런 존재고. 또 내 입장에서 내가 부모라면은 내가 자녀한테 뭐예요? 주는 구조예요. 같은 얘기로. 주는 거예요. 나 주면 한 게 아니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 입을 것 주고, 또 뭡니까? 사랑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부모하고 자식의,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자식한테 대해서 주려고 하는 것과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 어머니는 줘야 되는데, 뭐까지 주나 하면은, 나는 분명히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사랑을 주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잔소리라고 받아들여요. 잔소리. 그러면은,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게 사랑일까요? 잔소리일까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아무리 그것을 사랑이라고 강변을 해도 받아들이는 자녀가 그것을 잔소리라고 듣는다면은 그거는 잔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식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왜 생길까? 왜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등이 왜 생길까? 어떤 집에 잘 맞아요, 또. 이것을 분석을 잘 못해요. 대다수가. 아마, 심리연구소라든지 심리학자들한테 가보시더라도, 그지? 어떻게 서로 뭐 이해하고 이런 얘기만 하지, 그 원인을 분석을 잘 못해요. 명리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낳는 자식이지만은, 나하고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 같을 수도 있고요. 그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질이 다를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주파수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질이 안 맞으면. 그러면 기질이 어떻게 생기나 하면은, 왜 갈등이 생기나 하면은, 첫째, 자녀의 사주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자녀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강점, 보완점, 특성을 쭉 이렇게 막 써줍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것을 딱 읽어보는 엄마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 부분은 아버지를 닮았고, 요 부분은 나를 닮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사주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글자는 표준화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그러는데, 사주는 통계학으로 풀기는 힘들어요. 그냥 그 기본 단위는 통계적 자료예요. 그게 어떤 통계적 자료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인성이 극받더라. 우리가 인성이란 게. 생각해서. 그러면 예민해요. 그럼 10명이 다 인성이 극받는 사람을 사주를 분석해보면은 다 예민해요. 요건 통계자료예요. 요게 통계자료지, 전체 사주가 통계자료는 아니에요.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래서 자식은 부모의 성격들을 닮아요. 왜 닮겠습니까? 유전인자예요. 유전인자. 그지? 기본적 유전인자예요. 그러면은, 이 유전인자, 엄마 아빠 유전인자가 조금씩 섞여 있어요. 성격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다른데도 분석을 해보면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내 거는 닮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좀 돼요. 되는데, 남편 게 좀 닮았단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 그 남편의 그런 성향을 내가 별로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으면은
자녀의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재밌죠? 그러면 유전인자마다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유전인자만 다 두 개가 다 분석할 수 있다면은 사주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유전자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그런데 왜 사주라는 것이 필요하고 있나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자녀가 2명이 있어요. 자녀 2명은 둘 다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유전인자는 분명히 똑같아요. 그치? 유전자 검사하면은 얘 엄마 아빠께 딱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나타나는 거는 얘와 얘는 전혀 다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똑같은 유전자를 만들었는데 전혀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상당히 활발하고 외향적인데 하나는 내성적이에요. 하나는 예민한데 얘는 예민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자, 자녀의 사주는 부모의 유전인자 성분이 공이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은 내가 10달 동안에 태교에 있는 내용이 그 성분이 일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지? 제가 만일에 아까 예민한 부분이 있는 애들 오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얘를 가지고 10달 도중에 상당히 뭐죠?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좀 있었을 것 같다. 물으면은 100%가 있다 그럽니다.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중에서 예민한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자녀를 이해할 방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자녀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그지? 듣지 않고 소통이 안 돼. 나는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데 얘는 잔소리를 받아들여. 이 갈등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지? 똑같은데 어느 집에는 부모가 사랑을 주니까 자식이 잘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잘 못 받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죠? 그 화를 푸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10달 동안에. 그지? 그래서 뭐냐면은 나하고 조금 다르게,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10달 퇴교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이 나타난 것이 얘한테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주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잘났는데, 나는 옛날에 부모한테 말도 잘 듣고 잘했는데 우리 자녀는 나의 말을 잘 안 듣는다면은 누구 탓일까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가 제품을 잘못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는 뭐죠? 어떻게 합니까? 자녀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게 바뀌도록. 사랑이 낳는, 그지? 미명하에 얘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얘는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안 됐는데, 그지? 그래서 뭐냐면은 엄마가 아들한테 사랑을 주지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거는 뭐예요? 얘들은 뭐를 받아들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엄마의 갑질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갑질이라는 것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하는 것을 갑질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자녀한테까지. 그치? 그럼 이 자녀가 뭘 배울까요? 갑질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치?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그러죠. 내가 만들었지만은 나하고 상당히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 자세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나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본인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냅두느냐? 안 보이게, 그지? 눈에 안 보이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즘 애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그 첫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대로 시행을 하면은 얘들은 따라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그지? 내가 행동을 얘가 만약 중학생이라면은 이 중학생 될 때까지 내가 얘한테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원래 예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우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목격하는 장면이죠. 어떤 때는 여중생들이 와서 울고 갑니다. 상담을 하면은 부모님 앞에서.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을 제가 읽어주니까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을 너무나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식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이 사람이 강점이 있고 보완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그지?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엄마들은 이 보완점을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 사랑으로 안 고쳐진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을 하면은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안 돼요. 강점은 교육이 가능해요. 그치? 그러니까 약점과 강점이 있는데 약점을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강점을 키워서, 우리 애의 강점을 키워서 걔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도록.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계속 뭐 자녀뿐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도 상대방이 뭐야, 이 보완점을, 약점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이가 멀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자. 강점을. 이걸 찾아서 얘한테 뭐냐면은 이것을 키워보라고. 그지? 키워보라고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한테 줄 거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어떤 사랑요? 자식이 느끼는 사랑. 저는 그게 스킨십이 있다고 봅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것이 정말 애 교육 방법이지, 너 요거 조금만 고치면 잘하겠어. 이거 엄마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엄마 시대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점 자식하고 소통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면 설령 내가 좀 공부를, 자식을 자극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명문대면 이러면 되지 않겠냐. 그지? 근데 그런 자녀 중에서 명문대 출신인데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백년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는 사람들 사례가 많습니다. 그지?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의 트렌드는 행복이 돼야 됩니다. 행복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예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지? 지금 현재 70, 80 되신 분들은 옛날에 보릿고개, 요즘 보릿고개 노래 유행하죠. 그거 부르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살던 그분들은 지금 아이고 좋은 세상이라고 행복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젊은 우리 애들은 세계이든 글로벌이거든요. 세계의 다른 나라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한다면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도 부모의 잣대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얘들 중심이 돼야 되죠. 그게 교육이죠.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뭐죠? 훈육이에요. 훈육으로 결코 21세기 애들을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수풍정의 부설로 제가 만드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에듀컨서예요. 에듀컨서고, 그 다음에 제가 20년 동안에 계속 이 사주를 가지고 연구한 부분이 사람의 심리 분석이에요. 이 심리 분석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강점과 그 사람의 부한점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호랑이인지, 그 다음에 기린인지, 사슴인지, 곰인지를 제대로 알고, 곰에는 곰에 맞는 자녀지도법, 호랑이는 호랑이에 맞는 자녀지도법, 사슴은 사슴에 맞는 자녀지도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수풍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녀교육의 생각을 좀 달리 하자는 거죠. 그냥 통상적인 얘기. 통상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이런 얘기는 그냥 저는 좀 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론. 학자들의 이론에 불과하다. 그지? 각자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교육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러한 유사한 동영상을 좀 올릴 생각입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